네, 저희가 2주 전 이 시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만약에 그걸 보고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아주 좋은 수익을 거두고 계실 텐데요. 모시겠습니다. 차영주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야, 근데 오늘은 또 5% 가까이 오르면서 95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타이밍에 눌림목에서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뭐 어차피 뭐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는 간다라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은 이제 단기 매매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조금 조심스럽긴 했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실적을 믿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발전을 믿고 좀 중기적으로 투자하신다라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것인데요.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이제 호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할 일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는 게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이제 되면서 제2의 반도체 먹거리로서 삼성이 바이오를 선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삼성전자만 너무 집중적으로 보지 마시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또 하나의 차세대 먹거리의 중요한 위치를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삼성전자에 견줄 정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대표적으로 봐라. 그러니까 말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고도로 이제 산업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30년 정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렸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그 산업 그 상황에 맞게 성장해온 건 사실이죠. 네. 정말 이건희 회장께서 좀 젊은 시절에 다들 반대했을 때 반도체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정말 선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건 정말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의 30년은 이해를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30년을 이끌 것인가? 글쎄요, 저는 여기엔 약간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제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 먹거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바이오다. 결국 우리가 그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인류가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반도체였다라면 이제는 뭔가 풍요롭고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본질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이오가 오히려 차세대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삼성바이오의 현재 모습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야, 지금 말씀 속에서 예. 굉장한 인사이트를 저는 얻었는데요. 저희가 장기 투자를 하면 삼성전자사 했었는데 네. 앞으로도 이 시가총액 1위를 삼성전자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 뭐 1위야 고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혹시 다른 회사가 차지하진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수십 년 앞두고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저는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앞으로 30년 뒤로 정말요? 투자하려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그동안의 상황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그런 공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30년 뒤를 봤을 때 삼성전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냐라고 봤을 때는 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을 수도 있다. 야,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이제 삼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바이오 회사를 만들어 갈 단계에서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죠. 근데 바이오 회사의 제약바이오 회사의 본질적인 건 뭐죠? 신약을 개발하는 거죠. 근데 이 신약 개발하는 게 이제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랫동안 신약 개발을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노력을 해온 것 사실입니다만 성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삼성이 이제 모를 리 없는 삼성이기 때문에 자금력을 통해서 CMO 분야 에 이제 뛰어들었다라는 거죠. CMO는 이제 먹거리입니다. 현재 지금 위탁 생산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이러한 먹거리를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완벽하게 구성한 회사는 전 세계에서 찾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습은 저는 뭐 길게 묻어두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 봐 첨언을 드리자면 반도체 산업을 폄하하는 발언이 그렇죠? 아니고 네. 앞으로 시장에 그야말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헬스케어 그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주가 될 수 있으니 삼성전자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으로 봐라라고 권유를 해드린 겁니다. 자, 호재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모더나 제조 이제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품목 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모더나 이제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이죠. 위탁 네. 생산에 불과하지만 이 위탁 생산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0년 말에 우리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이익률이 20%대였어요. 그것도 꽤 높은 거죠. 근데 2021년 6월 달에 위탁 생산을 시작한 상반기에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무려 40%까지 올라갔습니다. 40%요. 예, 야, 그러니까 역시 제약바이오네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우리가 예. 지금 뭐 백신이라든지 일부 치료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부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남겨먹고 있고 얼마에 판매되는지는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영업이익 위탁 생산하는데 영업이익률이 40%다?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폭리냐 아니냐는 것은 우리가 이제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 어떻게 영업이익률을 잘 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인데 앞으로 삼성도 지금 현재 뭐 그 공장을 4공장을 증설한 지 얼마 안 되는데 5,6공장을 동시에 증설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바이오 업계가 위탁 생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욱더 키워나갈 부분이다. 여기에 이제 삼성이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항체 복합체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항체 복합체는 뭡니까? 어렵죠? 앞서 모더나 이슈와 비교를 네. 해봤을 때 어떤 밸류에 우리가 서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항체 복합제라고 표현하면 표적 항암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뭐 전반적으로 약이란 게 들어가면 우리 온몸에 작용을 하잖아요. 온몸에 작용을 하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약 손실이 많죠. 그리고 부작용들이 곳곳에 나타날 수 있죠. 근데 항체 복합제라는 것은 그 항체에 가서 딱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쉽게 핀셋으로 그렇죠. 그 부분에만 예, 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효능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제약회사들이 나아갈 방향이 그죠. 표적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중점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항암제를 먹으면 이제 그 머리가 빠진다라고 흔히 표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일반적인 항암제는 정상세포보다 빨리 분열하는 걸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굉장히 빠르게 분화하는 게 두발세포, 그다음에 잇몸에 입병 났을 때 잇몸세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이 부작용이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서 표적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와 비암세포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똑똑해진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저도 어저께 이제 그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하루 종일 좀 몽롱한 상태였어요. 근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어제는 좀 고생을 했는데 어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정밀하게 된다라면 이런 부작용 같은 경우가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좀 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모더나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뭐 치료제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또 식약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죠. 그렇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조금 좋아지는 결과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mRNA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mRNA로 가겠죠. 왜냐하면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어차피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과 관련된 어떤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단백질과 관련된 지금 이제 경구용 치료제도 단백질과 관련된 쪽들 mRNA 쪽으로 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단순하게 현재 나와 있는 어떤 제약바이오보다는 뭐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 더군다나 이게 이제 여러분들 또 아셔야 되는 게 글로벌 제약바이오사들의 지금 현재 흐름들이에요. 거기에 삼성이 잘 맞추고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기술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같은 데서 모든 것들을 다 개발했다라면 예를 들자라면 근데 그들이 많은 비용을 해서 결과를 얻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라든지 중국,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전임상이라든지 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예. 그들이 해서 그걸 성공하면 위탁 생산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전에는 다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들이 판단만 내리고 자금 지원만 하고 나머지들은 신흥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 생산을 위탁 하고. 생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정말 저는 잘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생산으로 인한 어떤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리고. 앉아서 그거는 물건을 찍어내면서 돈을 벌고 예. 그 돈을 가지고 결국 제약회사들이 시간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벌면서 또 신약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삼성도 알려지 뭐
우리가 모름지기 여러 가지 지금 신약 후보 물질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회사인데 언제까지 CMO로 남을 수는 없겠지만 CMO라든지 CDMO 이건 좀 단백질 기반의 어떤 위탁 생산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이제 그 OEM 업체들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주는 것처럼 이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캐시 플로우가 좋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RNA 그리고 CMO 호재 네. 뭐 아주 호재 만발인데 네. 제약바이오 투자는 이렇게 큰 회사일지라도 주가의 부침이 좀 심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장기 투자라고 한다라면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게 장기 투자를 해서 정말 내 인생을 바꿔보겠다.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올인하셔서 8만 전자에서 7만 전자 갔을 때 1년 동안 1년도 견디기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결국 장기 투자라고 한다라면 일정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꾸준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한 개념으로 본다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이 장기 포트폴리오상에 저는 분명 들어가 있어야 될 종목이다. 20%가 됐던 30%가 됐던 그러면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50% 이상 들어간다라면 변동성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하루하루 등락폭이 있을 때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할 수 종목 한 두세 종목을 20% 내지 30%씩 해서 한 50% 내지 60% 정도 묻어둔다라면 분명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난다라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간다라면 워렌 버핏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는 충분히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대박이죠. 그게 대박이죠. 저는 네. 좋은 종목 투자를 길게 하셔서 네. 소위 대박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네. 삶의 질이 바뀌신 분들을 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런 되면 분들일수록 이렇게 길게 투자하고 정말 기업을 분석해서 펀더멘털 투자하시면 네. 단순히 뭐 두세 배가 아니라 공을 몇 개 더 붙이는 그게 투자 복리 효과로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 삼성바이오로직 저희 자막이 잘못 나가서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대 안착을 위해선 어떤 그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지 혹시 보고 계신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일단 삼성바이오가 현재로서는 어떤 뭐 조금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크다지 않다. 그러니까 오히려 크지 저는 않다. 이렇게 장대 양봉을 쏟는 것이 지금 현재 일단은 100만 원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예. 수익률을 따지면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오늘 90만 원대 횡보하던 모습들 뚫어줬다라는 면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시세몰이를 해서 거래량과 시세몰이를 해주는 것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그 시세를 뚫어줄 수 있다. 오늘 윗꼬리를 달지 않는 한 저는 100만 원까지는 단기간에 한번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아무래도 심리적인 저항대겠죠. 심리적인 저항대에서 좀 머무르다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대 안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100원까지 떨어질 일은 전혀 없겠죠. 다시 한번 네, 여러분들 자막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제약바이오 투자가 괜찮을까에 대한 저는 그런 의구심을 늘 떨치기가 힘들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크게 리스크는 없다라고 딱 잘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를 다른 해주셨습니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저는 대장주로서의 역할 톡톡히 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실적인 논리주의자. 저희 차영주 소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굉장히 호재를 네. 크게 보고 계신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마지막 이슈 하나를 더 네. 보면 이제 다음 달에 글로벌 이제 헬스케어 포럼들이 컨퍼런스들이 계속 열리지 않습니까? 역시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모멘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매년 연례 행사고요.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글쎄요, 다 알려진 컨퍼런스에서 뭐 다 알려진 재료를 가지고 새로운 뭔가 드라마틱하게 나온다? 분위기가 바뀐다? 글쎄요, 뭐 저는 그러니까 몇몇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어떤 컨퍼런스에 따라서 제약바이오가 한 번 더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런 시각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오늘 추세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2주 전에 미리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차영주 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